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햇빛꿈 연구소 소장 박성욱입니다. 네, 제 소개는 가면서 하고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잘 네, 만들었는데요? 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홍보 영상이에요.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말로만 야, 하다가 네, 홍보 영상 만들어 봤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메신저 3박자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배움이 이끄는 삶, 아까 홍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배움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갖다 썼는데요. 이제 이따가 이 쓰는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드림 메신저라고 그 퍼스널 브랜딩을 두드림 메신저라고 이렇게 쳤어요. 두드림은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드림, 영어로 꿈을 실현하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드려라 그러면 꿈은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어 줄 것이냐? 바로 두드림 메신저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두드림 메신저라고 이렇게 브랜딩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햇빛꿈 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햇빛꿈 북클럽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리더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두드림 책쓰기 새벽에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드림 책쓰기 또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법무부 구세시험 면접관으로 갔다 왔는데, 이건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을 하든지 국적을 취득을 하든지 네, 시험을 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구세시험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4, 5년 정도.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영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학력은 뭐 교육학 박사인데, 학사는 경영학을 했고요. 석사는 상담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사는 담화교육학을 했는데, 졸업장은 교육학 박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을 받았고, 지금 현재 제가 저서로는 햇빛꿈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햇빛꿈 북클럽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두드림 날개를 펼치다 이 책하고, 햇빛꿈 북클럽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두드림 배움이 이끄는 삶, 두 채의 공저로 일단 하고 있어요. 100일간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100일간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네, 100일.
10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21일이면은 21일, 37일, 21일이면은 기본 습관을 기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66일이면은 몸의 습관이 네, 잡히고 100일이면 그 습관이 완전하게 잡힌다. 이렇게 되어 그 100일간이면 습관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습관을 잡히기 위해서는 100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해피금프클럽에 100일간으로 일단은 하고 프로그램도 10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컨텐츠가 전략독생 강의 책 쓰기 이렇게 3박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박자를 운영하기 전에 제 살아온 환경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2020년 전에는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꾸고 그 꿈을 많이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뤘었어요. 이룬 게 아니고 이뤘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새 꿈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꿈을 꾸어갖고 이루었지만 제 꿈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꾸는 꿈을 가졌어요. 일단 저의 옛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는데요. 추억을 그릴 거예요. 잠깐만 들려주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남편과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했을 때 마포에서 살았는데 서울시 마포역에 살았는데 정말 100에 10만 원짜리 옥탑방 꼭대기 3층집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때는 철계단, 지금 저희 사진에 보인 것처럼 철계단 75도 각도로 딱 기울어진, 저기서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센치도 10cm도 안 돼요. 우리가 발 디딜 틈이. 그 넓이가 7cm, 10cm도 안 되는 그 넓이 굉장히 얇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뚝 떨어지면은 그냥 밑에까지 뚜르륵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1년을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철계단에 옥탑방을 살을 때 연탄을 뗐어요. 연탄, 여러분들 연탄 아시죠? 연탄, 그래갖고 연탄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번개탄을 이걸 지펴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요, 겨울이 되면. 그리고 매캐하잖아요, 번개탄을 피면. 그 속에서 번개탄을 남편이 피면 딱 불 붙이자마자 들어와서 둘이 껴안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아이들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하 1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지하 1층에서 살면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지하 1층을 사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정말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그때 이제 막 신도시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양을 받아서 1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키우고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사를 거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졸업을 했느냐? 방송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저희도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학교는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대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각자의 방이 필요해서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33평짜리. 1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왜 1층으로 이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서 딱 응답받은 게 뭐냐면 공부방을 하라는 응답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왜 주셨느냐고 그랬는데 다른 분이 또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응답을 친 게 공부방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공부방을 하게 됐어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했는데 30명이 된 거예요. 33평에 30명이 되면은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2007년도에 6년 7년도에는 학원이 하향세였거든요. 그때 학원을 했는데 이제 막 힘든 상황이었을 때 저희가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대안학교를 하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인데 대안학교로 이제 교감으로 한번 와라라고 해서 저희 이제 남편과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대안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감으로 저는 이제 초등부장으로 사양살이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서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부산에 내려가면서 아무 연구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석박사,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서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겸임 교수로 대학 교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재미난 일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었고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은 타향살이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이사 가자마자 이사 올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에 살게 됐어요. 나는 언제 이사 가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시립대학원에 그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참에 빨리 이사 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가져오지 않고 집도 거기다 다 팔고 학교도 다 넣고 직장도 다 넣고 이렇게 하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다 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의 삶이 2020년 3월에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진짜 저희 남편도 이제 대학 교수를 있다가 왔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이력서 쓰니까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력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류는 됐죠. 서류는 됐는데 면접에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과 제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가 되고 50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다가 이제 멈췄죠. 이제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셨어요. 감기로 인해서 급성 인후염으로 해서 이제 목이 완전히 고름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금방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3차까지 수술하게 된 거예요. 네, 생명의 위도까지 가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엄마 병원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저희 엄마도 아프고 이제 저는 이제 생활이 또 제 남편이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 동기가 에어컨을 또 에어컨 기사로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 남편이 에어컨 기사로 그러니까 보조 기사로 그때 여름 한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엄마 간병을 하고 그러다가 제 남편이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네, 독서를 하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알게 돼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생따나비 독서 모임이에요. 그게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를 만들면서 생따나비 독서 모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면서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 하면서 생따나비 하면서 남편이 코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코칭을 하는데 제가 코칭을 할 때마다 이제 주말에 이제 대부분이 와서 코칭을 하시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꿈이 뭐냐,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옆에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 들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한테 그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꿈이 뭐지? 나의 버킷리스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꿈이 그전에 있었었는데 여기에 2020년 3월에 오면서 제 꿈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거죠. 엄마 병원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코칭을 해달라. 남편한테 코칭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엄청 어려운데 남편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남편 첫 질문이 똑같은 거죠. 나의 꿈이 뭐냐? 버킷리스트가 뭐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나의 꿈을 찾아달라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꿈을 찾아달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볼 때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냐면 남편이 1인 기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1인 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나도 내가 했던 그 분야를 가지고 1인 기업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때에 책을 읽었어요. 제가 생존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것을 했냐면,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생이라는 경기에 성실하게 임할 때 행복한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 생각. 맞아. 내 안의 가능성, 잠재력. 나는 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하루 1%를 읽었을 때, 그때 이민기 교수님 하루 1%, 이거 다 생탄합의에서 했던 건데요. 하루 1%를 딱 읽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봤을 때 맞아. 정말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나와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죠. 맞아.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의 각도를 읽게 됐어요. 우리 이민기 교수님 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기 교수님 생각의 각도가 책이 나오자마자 그때는 우리 이민기 교수님을 만났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의 각도를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생각의 각도로 저희 도서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했어요. 생탄합의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생각의 각도에 이런 문구가 또 있더라고요. 내면이 대화하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이 창을 가르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의 각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다. 맞아. 정말로 우리가 내가 희망을 갖지 않고, 내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않고 하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인 기업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걸 만나느냐. 네. 우리 생탄합의에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2020년 12월 달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거를 가지고 막 본캐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에 100일에 33권 읽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걸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단톡에 올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100일 동안에 30권 읽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책상에 있는 것도 다 해가지고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조금 내가 리스트를 읽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 이제 그 생탄합의에는 소그룹방이 있어요. 소그룹방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맞아. 이것이 내가 찾는 콘텐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맞아. 사람들이 이 니즈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두드림 메신저 그 브랜딩을 갖고 있으면서 해피꿈 북클럽, 해피꿈이라는 것은 행복한 꿈이라는 거거든요. 해피꿈 북클럽을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3박자 프로그램, 전략독서 N 강의 N 책쓰기 3박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공을 위한 배움의 6가지 실천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 3박자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배움이 이끄는 삶, 이번에 공저를 쓴 책에 제가 배움이 이끄는 삶을 썼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성공을 위한 배움의 6가지 실천 전략, 이걸 제가 만들어서 썼거든요. 여기에는
6가지 했는데 첫 번째,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굉장히 나약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강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계점이 가기 전에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하면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을까.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신을 이기고 버텨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 성공을 위한 배움의 6가지 실천 공부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런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다 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이런 내가 계획한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자신감이 없이 산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항상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네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매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표가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지 되는 것인지 그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예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86,400초가 다 누구나한테 다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들은 우선순위, 배움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정과 끈기, 열정이 있는데 정말 열정이 있는데 끈기가 없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되고 진정한 배움은 우리가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들이 굉장히 풍요해진다라고 해서 제가 성공의 6가지를 실천하기 하면은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움이 이끄는 삶 그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6가지를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햇빛꿈 북클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햇빛꿈 북클럽에 책 쓰기 과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햇빛꿈 북클럽의 전략 독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책 쓰기예요. 그것이 3박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3박자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책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책은 제가 날개를 펼치다예요. 햇빛꿈 북클럽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도전 날개를 펼치다.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꿈, 나의 인생도 이 책에 많은 선생님들이 나의 꿈, 나의 인생도 이 책에다가 수록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썼던 것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날개를 펼치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개를 펼치다에서 저희들이 그 출판 기념을 했었어요. 그 출판 기념에 이렇게 기념식을 가져서 했고요. 두 번째 시리즈가 배움이 이끄는 삶 시리즈를 했는데 100일간의 드림, 배움이 이끄는 삶 이렇게 두 번째 책으로 가지고
일단 해서 왜 배워야 하는지, 배워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간기념회도 이제 지난주에 출간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명의 공저 저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2명이 빠져서 일단은 사진이 9명밖에 안 들어가서 9명을 했고요. 이렇게 출간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꿈 북클럽 2번째 배움이 이끄는 삶 저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해피꿈 북클럽과 함께하는 3박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독서엔 강의엔 책쓰기. 네, 이걸 하는데 전략독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냐면요. 100일 동안에 33권을 본인들이 설정을 해요. 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설정을 해서 내가 33권을 읽고 33권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은 33권이에요. 물론 100일 동안 33권 못 읽을 사람도 있죠. 근데 기본 33권을 읽는데 그 33권을 읽는 중에 이제 우리 그 멤버들이 100일 동안에 3번을 강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읽은 것 중에서 내가 강의할 때 한 권을 선택해서 기초반은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0일 동안 전략독서하고 강의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책쓰기 과정이 들어가요. 책쓰기를 해서 공저를 쓰는 것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략독서엔 강의엔 책쓰기 들어가기 전에 기초반이나 중급반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뭐를 하냐면 각오 한마디씩을 들어요. 그래서 각오를 할 때 우리가 이 전략 독서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3가지 3박자를 하고 나면은 예상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자기소개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식 때 이거를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룰 것인지 그러니까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자기소개할 때 했던 그런 부분들이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략독서엔 강의에 책쓰기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주어지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루틴화를 시켰어요. 선생님들한테 습관을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책을 읽었으면 네, 그 체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갖고 책을 읽었으면 별표 만약에 안 읽었으면 X표 만약에 이 책을 다 읽었다 그럼 완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완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100일 동안에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책 읽는 거 뒤돌아서 보자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줄평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읽은 날짜하고 해갖고 한 줄평 쓰기. 그러니까 한 줄평이라 해서 한 줄만 쓰는 게 아니고요. 10줄 써도 되고 한 페이지 써도 됩니다. 본인들이 내가 정말 읽고서는 느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한 줄평 쓰기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사실상 사람들이 강의를 처음 강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초반 들어왔을 때 강의를 해본 사람이 선생님들은 강의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가르침을 했던 거지 강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 하는 선생님들인데 우리가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배워서 사람들한테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그냥 하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내가 기억이 90%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그 배운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0%가 기억에 남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게 90%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의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강의할 때에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번도 사람들이 강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트지를 줘요. 그러니까 PPT를 제가 드려요. 그러면서 PPT에다가 9가지 이 항목을 적어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적어서 다 넣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강의가 아니라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강의를 안 해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9가지를 가지고 PPT 제가 준 PPT를 가지고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발표를 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또 자기가 전달할 건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강의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100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책 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책 쓰기에 들어갈 때 제가 선생님들이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써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그 진행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첨삭 지도를 해요. 다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11분, 첫 번째 책도 11분, 두 번째 책도 11분 이 했는데 제가 첨삭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 잡고 다 해서 한글 맞춤법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책 쓰기 진행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 2권이 나온 거예요, 공조가. 그래서 이제 책 쓰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목을 잡을 것인가 라는 것들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해요. 아, 선생님들은 어떻게 어떤 그 책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서 쭉 처음에 우리가 100일간의 두드림 날개를 펼치다 할 때 26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대로 각각 다 적었어요. 적어갖고 이거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100일간의 두드림 날개를 펼치다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 배움이 이끄는 삶은 제가 선생님들이 날개를 펼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이 배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배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정말 제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도 같이 100일간의 두드림 배움이 이끄는 삶 이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처음 들어올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디자인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변천사예요. 쭉 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온 것이 100일간의 두드림 날개 펼치다 이렇게 자체 내에서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100일간의 배움이 이끄는 삶, 제 지금 여기 뒤에 있죠. 뒷배경에 이 배움이 이끄는 삶, 아까 그 고등학교 이제 지금 2학년인데 그 친구가 배움이 이끄는 삶 이것도 디자인을 한 거예요. 책 디자인.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3박자 프로그램에 다 하니까 내가 강의도 하게 되고 책 쓰기 저자도 되고 네이버 인물 등록에 내가 작가로 등록이 됐구나.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네이버 인물 등록에 전부 다 작가 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특강을 해서 작가로 등록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3박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삶이 정말 바뀌고 작가로 되고 강의도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른 데에 나가서 또 강의도 또 하셔요. 한 번도 강의를 안 해보신 선생님들인데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 3박자 프로그램이 효과성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됐거든요. 작년 3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3월 달 3월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햇빛군 북클럽이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보람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햇빛군 북클럽을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 니즈가 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림 책 쓰기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반에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두드림 책 쓰기 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16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 저서가 아마 나오는데 제가 3번째 배기를 또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만의 책 단독 저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3월 31일부터 또 기초반 해피금 북클럽 기초반 5기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31일 날 모집을 하고 중급반 4월 1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초반에서 하신 선생님들, 중급반 2기에서 하신 선생님들이 중급반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중급반 같은 경우는 책을 2권에서 10권, 20권까지 읽고 본인이 거기에서 주제를 끄집어내서 강의를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강의를 그렇게까지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강의를 하실 때 어디 가서든 딱 세웠을 때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 저자 특강을 생따 연구소에서 했거든요. 그 할 때 선생님들이 지금은 진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강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두드림 책 쓰기 회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생따 도구무라고 우리 이제 김일 교수님이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따 도구무.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31일부터 11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독서 모임 운영자 반인데 독서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코칭을 해주는 거죠. 가르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따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네, 그것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생따나비를 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굿모닝 생글이라고 아침에 들어와서 그 새벽에 들어와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눔하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생따나비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